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도 박사입니다. 오늘 2월 15일 화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어제, 어제, 제가 어제 방송과 녹화를 안 했죠. 이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휴방하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앞에 그 동영상 제가 동영상 카드를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그 폐 근육을 언급했죠. 폐 근육이 이게 폐 근육이 이게 가만히 서 있으면 목 안에 가래가 그냥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어, 그 근데 목에 가래가 이 골칫거리였다고 할까요? 말하자면 물론 처음에 뭐 이비인후과에 가서 뭐 후두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긴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소화기 내과에서 뭐 위 내시경 받아봐야 되고 아니 받아봤거나 호흡기 내과에서 흉부의 이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보고 뭐 폐 이렇게 후 이렇게 입을 다물고 코를 막은 후부는 뭐폐 기능 검사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이 가래라는 게 이게 원인 불명이라서 이게 더 골칫거리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였으면 그 진먼지 진드기만 가지고 그 공략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인을 이 가래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이제 호흡할 때 약간 호흡할 때는 의식하면서 호흡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가래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못 느낀다는 뜻은 아니라 뭐랄까 숨을 쉬는 일단 호흡할 때 이제 하면서 물론 호흡할 때 이제 의식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가래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없어졌다는 건 아니라 덜 느낀다는 거죠. 이 목가래가 한번 이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히려 목에 힘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목에 힘이 잘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일수록 더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앞에 영상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에 동영상에서 누누이 이렇게 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점차 이제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어제는 방송 녹화를 안 해가지고 안 한 날에는 그 뭐 인중호흡법, 인중발성법 연습은 안 했습니다. 이게 피곤해가지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연습하기가 힘든 날이긴 하더라고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하고 그냥 쉬긴 하는데요. 너무 오래 쉬면 녹이 쓴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너무 오래 그래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걸 생각하자면 에, 어떤 날에 한 번 쉬게 해주고 어떤 날엔 연습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각설하고요. 이제 인중호흡법을 연습한 소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인중호흡법 뭐 여기서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냥 입을 다문 상태 오로지 코 비강으로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반복하는 훈련 연습입니다. 별것 없겠지만 자, 호흡 이렇게 숨을 들이쉬다가 이렇게 내리쉬죠. 별건 아니지만 이게 이게 의식하는 거냐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따라 이게 습관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호흡할 땐 그냥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예, 그걸 체득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연습했던 대로 그거 호흡이 작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호흡법을 이렇게 이게 작동하면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고난도 연습 단계는 인중호흡법하고 인중발성법에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중호흡법의 경우에는 천천히 방법은 똑같은데요. 다만 들이쉴 때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고 다시 이제 천천히 내쉬는 그런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예, 고난도 그 연습한 단계는 뭐 그렇다 보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무의식은요.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는데 이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느냐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제 뭐 다음 단계인 뭐 그거죠. 인중발성법으로 넘어간 단계이긴 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중호흡법은 인중발성법을 위한 그 준비운동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비유하자면 그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몸을 푼다고 표현하죠. 그걸 준비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으면 덜 피해받냐 크게 피해받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만일 제가 너무 몸이 힘들고 너무 짜증난 상태에서 연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게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호흡법이면 이렇게 숨 들이쉬다 내쉬는 이렇게 그러니까 환풍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발성법은 다르죠. 발성법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짜증이 약간 고전 상태에서 그걸 연습하는 건데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짜증이 나고 이게 지금 몸이 힘든 그런 상태에서 막 호흡법이 아닌 발성법을 연습하게 되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내지르려고 이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르려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특히 발성법에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중호흡법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일단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데 뭐 큰 변화는 없고요. 뭐 고난도 연습 단계 한 가지만 제외하면은 방법 똑같은데 그냥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이게 내쉬는 작업이 이게 간단할지 몰라도 제가 연습할 때 당시에는 아닙니다. 직접 연습해 보시면 이게 왜 고난도 단계이고 연습인지 그렇게 깨닫게 될 거고요. 그 대부분 뭐 불후의 명곡이나 뭐 본명가왕 등등 그런 노래 대중가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냥 발성법에만 연연하고 호흡법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뭐 발성 관련 뭐 가성, 두성 뭐 등등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호흡에 관련해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흉식 호흡 쓴다, 뭐 복식 호흡 쓴다, 뭐 단전 호흡을 쓴다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엔 뭐 TV를 보거나 뭐 밖에 나갔을 때도 뭐 제 주변에는 거의 듣거나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호흡법의 중요성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인중호흡법은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발성법을 연습한 소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인중발성법. 자, 인중호흡법은 제가 별거 아니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연습 단계 때문이거든요. 자, 연습 단계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고난도 연습 단계까지 포함해서, 자, 인중호흡법은 그거랑 같이 포함해서 5가지죠. 다음에, 원래, 자, 인중발성법은 원래 총,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원래, 보세요. 제가 9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노래하는 단계를 제외하면은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잘 보시나요? 8가지. 저 지금 절대 욕하는 게 아니라 손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8. 인중발성법은 다 이게 이렇게 8가지라면 인중호흡법은 총 5가지입니다. 자, 연습 단계의 수를 비교해 보면 연습량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제가 지금 명상 전형 그 기준을 보면 그 노래들이 이제 전체 곡의 재생 시간을 합산하면 52분 38초거든요. 준비 시간을 제외하면 52분 38초입니다. 그 준비 시간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죠.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마음을 비우는 시간 제외하고 그냥 52분 38초입니다. 이게 말이야 52분 38초인데요. 그냥 직접 연습하면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여기서 공감되는 게 뭐냐면 인중발성법 경우에는 진짜 빨리 가거든요. 인중호흡법은 뭐 처음 할 때 당시에 시간 빨리 갔던 걸 느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점차 꾸준히 연습하면서 시간 느리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인중발성법은 이게 총 8가지다 보니까 그 전에 고난도 연습 단계를 언급하자면 인중발성법의 경우에는 입을 바로 벌리는 게 아니라 입을 이렇게 천천히 벌려가지고 인중을 중심으로 힘을 빼며 힘을 이완하면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하거든요. 자, 처음부터 입을 벌려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자, 이건 고난도 연습 단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한 가지가 전부고요. 뭐 인중호흡법 포함해서 그냥 해서 오로지 다 한 가지뿐입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처음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닫은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입을 닫은 상태에서 인중을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이완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진짜 지금 하면 잘 안 되는데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앞에 거울이 있거든요. 이게 팝필터가 거울이라 가정하자면 옆에 이렇게 헤드셋 끼거든요. 옆에는 MP3 플레이어 그 명상 전용 기준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게 팝필터가 거울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자면 지금 내가 여기 인중을 제대로 주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입을 다물고 이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겠죠. 입을 연 상태가 아니라 입을 가볍게 다문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중 쪽에 이제 충분히 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턱과 목 근육의 힘을 이완해야겠죠. 힘을 빼면서 힘을 없애는 거랑 힘 빼는 개념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힘을 없앤다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을
뺀다는 거는 자, 턱과 목 근육의 힘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힘을 빼서 최소화해서 그 뺀 힘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요. 인중발전법의 두성에서 말하는 그 두성을 내기 위한 목표입니다. 무조건 목에 힘을 뺐다고 두성을 낸다는 그건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연습 단계에 불과합니다.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빼주면서 그 뺀 힘을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목에 힘이 빠진다 느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양어깨죠. 양어깨하고 쇄골, 흉부 가슴이죠. 자, 보세요. 목뿐만 아니고 목 주변에 보세요. 밑에 턱 밑에 혀뿌리 설근이죠. 턱도 그렇고요. 목 밑에는 양어깨, 쇄골, 흉부. 이게 목 근육과 목 근육 주변에 가까운 이런 부위들이죠. 기관들이죠. 이게 조금의 힘을 주면 이게 그때 이제 고음을 낼 때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다, 소리 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리 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명심하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숙련이 되면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연습 단계가 두 가지거든요. 고난도 연습 단계가 아니라 이건 계속 반복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당연히 그거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라는 뜻이고, 없는 거 있잖아. 그 계속 반복이라 안 써져 있는 게 그 선택형 과목 그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그 인중 발성법에서 그 두 가지입니다.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그 연습 단계 그 두 가지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하고 그냥 양어깨 힘을 빼서 소리 내라 하면은 이게 전기가 통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전신의 힘을 이렇게 이완하면서, 자, 인중호흡법 그 연습 단계 중에 고난도 연습 단계 있죠. 그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다가 이렇게 내쉬는 그런 연습 동작입니다. 선택형 과목에 해당되는 그 연습 단계는 연습하려면 한 몇 번까지 하냐면 저는 그냥 2번까지 하거든요. 이건 그냥 선택형 반복이라서 한 번만 해도 되고 2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드디어 고난도 연습 단계죠. 이렇게 입을 천천히 벌려서 인중에 중심을 두라고 했죠. 책 제목처럼 여기 중심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인중에 힘을 이만하면서 인중의 중심 하면서 인중을 이렇게 힘 빼면서 이렇게 소리 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내란 뜻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소리 낼 때 인중의 느낌을 살리라는 거죠.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이제 소리 내야겠죠.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자, 연습인데 너무 그게 제가 이제 연습할 때 꾸준히 연습할 때 당시에는 그게 처음이죠. 이제 처음 단계 접었을 때 약하긴 했으나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소리의 밀도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연습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연습한 거 꾸준히 연습해서 소리 밀도 올라간 거는 저는 그렇게 부정하진 않고요. 꾸준히 하면서 뭔가 떠올린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낼 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거기서 2대 자, 보이시나요? 자, 2대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2대 1 비율 중에 2는 연습하는 동작은 똑같은데요. 천천히 입을 보면서 내면서 이제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이제 인중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총 2번이고요. 그럼 2대 1 중에 그 1 뭘까요? 연습하는 연습하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인중에 힘을 빼고 이쪽으로 이제 느낌을 살리면서 소리 내는데 이러면서 이름 뭐냐면 이제 소리를 내는데 내가 최대한 낼 수 있으면서 버티면서 이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막 소리 지른다 뜻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 내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최대한 일단 이렇게 끌어올려보는 거죠. 소리 지른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할게요. 2대 1 비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는 연습하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천천히 입을 벌면서 하는데 인중에 힘을 빼면서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2대 1 중에 1은 뭐죠? 그 비율 중에 1은 연습하는 동작은 똑같은데 R을 내는데 이제 최대한 소리를 내는데 이제 내가 버틸 수 있는 버티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최대한 자신의 최대 한계까지 이게 한번 끌어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지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몸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연습이 진짜 고난도 연습 단계가 그겁니다. 인중 호흡법은 연습 동작 똑같은데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고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그런 인중 호흡법의 고난도 연습 단계이고요. 각가지가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중 발성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입을 천천히 벌어서 내는 연습이거든요. 인중에 힘을 이렇게 빼면서 느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별거 없겠죠. 입을 열거나 입을 닫았을 때 이제 소리를 내면서 흥얼거리듯이 소리를 내는데 그 노래의 느낌 그 노래에 맞춰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렇게 소리를 표현하는 거죠. 다음에 읽는 거죠. 지문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읽는 연습인데요. 이게 발음을 교정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맨 마지막이 노래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건강상의 목적으로 하는 그 연습 단계가 있는데요. 물론 인중 호흡법하고 인중 발성법의 그 단계가 한 가지입니다. 각각의 한 가지인데 그냥 그걸 그냥 노래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목적으로 하는 생각으로 그냥 과감하게 배제해서 그냥 일부러 말씀 안 드린 점을 양해 바라고요. 자, 어느덧 녹화한 지 24분 39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소리란다. 말을 하거나 노래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목 근육에 이게 피로도가 쌓이면서
성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속 그 습관이 지속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대결절, 성대 폴립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안 발생하지 않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물론 목에 힘을 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했죠. 뭐 성대결절, 성대 폴립 발생하면 뭐 이비인후과에선 말하지 마세요. 일체도 말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할 걸로 그렇게 예상해 보겠는데요. 아마 대부분 그냥 이구동성처럼 막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할 때는 일단 목에 힘이 들어간 느낌은 없고요. 목에 힘이 들어간 게 어디냐면 그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계속 힘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말을 너무 그렇게 많이 하면은 당연히 목이 약간 좀 건조해지고 상할 수도 있거든요. 폐 근육이라 자, 맨 처음에 폐 근육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폐가 이렇게 날개 형태인데 심장이 이렇게 쥐어 짜낸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고 뭐 굽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그냥 이런 그냥 그 폐 근육의 그 구조 원리입니다. 그냥 조금 구부렸다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날개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저는 그 인중 호흡법을 연습할 때는 몰랐으나 인중 발성법을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느낌이었냐? 항상 그 가슴 그 가운데 흉부 가운데 위치한 그 명치 쪽에 그 반응하고 그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연습할 땐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닌데요. 이게 약간 반응하고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 심하게 아플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모기한테 물린 그런 느낌 정도였는데요. 근데 아니 왜 그 인중 발성법 할 때 왜 명치 쪽에 이게 그 통증 같은 반응이 나오지? 내가 혹시 그 연습 방법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방식을 연습하는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도 했죠. 근데 돌이켜보면 폐 근육을 제대로 안 쓰고 있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 근육의 중요성을 그때 알게 된 거는 그 김명근 선생님의 그 유튜브 채널이 존재한데요.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그 Q&A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목에 가래가 느껴진다고 이렇게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앞에 동영상을 다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분이 담배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저는 술이나 담배 안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얘기는 안 했죠. 뭐 소화기 내과에서 뭐 위 내시경 검사 받았냐, 뭐 호흡기 내과에서 뭐 흉부 엑스레이 촬영 받았냐, 폐기능 검사해봤냐, 뭐 아니면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았냐,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그냥 폐 근육에 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연습할 때 느낌이 그와 같다면 폐 근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호흡할 때 이제 끝나고 나서 호흡이 이제 내가 숨을 쉴 때 약간 의식해보자는 생각으로 호흡을 이제 호흡할 때 의식하다 보니까 목 안에 가래가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래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느낌이 느낌이 없다는 거죠.
마치 뭘까 이게 플라시보 효과랄까요? 플라시보 효과처럼 이게 가래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숨을 쉴 때 약간 이제 의식하다 보니까 목이 아닌 여기 흉부 밑에 흰경화이나 하복부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래가 생기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거는 직접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가래가 계속 생기고 그러면 뭐 직접 뭐 먼저 이비인후과에 가보시고 뭐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를 진료 방문하시면 어떨까? 전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근데 소화기 내과의 그 위내시경 검사는 그 위내시경 검사의 그 검사비는 그거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그냥 진짜 뭐 병원마다 다르니까 그냥 뭐 이제 뭐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 간호사님에게 그거 상담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중호흡법하고 인중발성법을 연습한 소감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지금 녹화한 지 31분 48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다뤄볼 단어는 숙련도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련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사전 특장판을 통해 찾아보죠. 자, 찾았습니다. 숙련, 명사, 능숙하게 익힘이라고 표기돼 있고요.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숙련, 명사, 연습을 많이 하여 능숙하게 익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련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앞에처럼 역시 국어 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근데 여기 에센스 국어 사전 특정판에는 숙련도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숙련도가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표준 국어 대사전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보죠. 숙련도, 명사, 어떤 일에 능숙한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읽은 것 2개 중에 선정하자면 숙련이죠. 자, 왜냐?
왜냐 그 에센스 국어사전 특전판에 숙련도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존재하질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숙련으로 이렇게 숙련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뭐저 뭐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뭐 그런 용어가 그런 영어 단어 어휘가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을 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하면서 떠올린 게 뭐냐면 언어와 기술 약간 그런 수식어가 떠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약간 사고방식이 많이 변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중 발전법과 두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인중호흡법, 인중발전법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발전한 것만으로도 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고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요. 여기서 내가 인중발전법과 두성을 연습하는데 뭐 비가 코가 막힌다, 폐에 숨쉬기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간단한 얘기 아니라 가지고 항상 뭐 이비인후과나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게 보다 집중적인 그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계속 코가 막히고 그런지 이제 뭐 이비인후과나 뭐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이제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가서 뭐 전문의에게 그렇게 상담해 보시고요. 내과는 뭐 굳이 호흡기 내과 아니라도 뭐 소화기 내과도 있죠. 그냥 내 주변에 그냥 내과만 있다면 그냥 내과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전 알레르기 있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코가 막힙니다. 이렇게 한번 호소하시면 뭐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비강을 뭐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겠지만 말이죠. 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인중 발성법과 두성을 연습한 소감을 그러니까 인중 발성과 두성을 가지고 연습한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한 콘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중 발전법과 두성을 연습하고 나서 소감을 말하는 콘텐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